자,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손목을 잡으면서 자,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추행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황순욱 팀장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 아, 네. 예. 자, 오늘 재현을 위해서 간단하게 분장을 했는데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여직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셔야죠. 제가 이제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그리고 황순욱 팀장이 미스 황으로 변신을 해서 지금 저에게 들어오겠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죠? 사장님, 집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밤이 늦었지만 잠깐 좀 앉았다 가시죠. 자, 술 한 잔 이거 하시고 가시죠. 자, 한 잔 쭉 가세요. 분위기도 좋은데. 자.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네. 자, 가시지 말고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가시죠. 안 됩니다. 빨리 가봐야 됩니다. 아니, 자고 가셔도 되잖아요. 여기 침대도 있고 그런데요.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예. 왜 이러세요, 부끄럽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판결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법감정과 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류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네요. 자,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보셨는데 이 상황 우리 국민들이 봤으면 대부분 성추행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아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마 왜 여성이 느끼는 추행에 대한 수치심을 법원이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법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분명히 자기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상황이 과연 추행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판단하느냐? 남자들이 과연 정말 알고 있느냐?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서요. 대령인지 그 상사가 여자 부하를 잠을 잡아야 우리가 알겠지. 잠을 잡아야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잠을 자자고 한 것이 무슨 추행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도 보면은 손목을 잡았는데 이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부위라고 했지만 손목이요? 네. 저는 정말 그 판결을 내린 판사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부인, 아이들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동희 차장이 먼저 이 상황, 저희가 상영극으로 재현했던 이 상황에 있던 상황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1년 6월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 공장장의 사택입니다. 밤 8시에 벌어졌는데요. 그 여성 직원, 50대 여성 직원이 그 사택을 찾아가서 그 공장장이 써야 되는 이 밥상 하나를 전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던 길에 있던 이 여성을 뭐 술 먹을래, 담배 같이 피우면서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언행을 한 뒤에 불편함을 느낀 이 여직원이 나 좀 돌아가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침대도 있는데 여기 좀 자고 가 하면서 오른 손목을 잡아서 끌어안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결국에 이제 이 봉변을 모면하고 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직후에 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우리 국민들 저게 어떻게 성추행이 아니야?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앞으로 이 혼란이 벌어질 상황 대법원이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될지 좀 답답하네요. 자, 대법원에서 이걸 무죄라고 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성추행이라는 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법적으로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성추행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손목을 잡았다. 이게 자체가 성추행이 되느냐? 물론 자고 갈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합이 되면 성추행이다라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손등을 이렇게 가볍게 쓰다듬고 뭐 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그 자체가 성추행이 되겠지만 일단 손목을 잡고 끌어내린 행위 그 자체로는 성추행의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성희롱 수준을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단지 손을 잡아 끌어서 내린 행위 자체로는 성추행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니까 이 국회에서는 이런 행동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 네티즌들이 좀 발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티즌들 반응들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반응들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손목 잡히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거 뭐 보니 2015년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법은 관대하겠다. 이런 좀 시니컬한 좀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면 자고 가야 희롱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자고 가라라고 했는데 희롱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자고 가야지 희롱이란 말이냐? 신년 초부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댓글들. 그러네요. 주로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고요.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까 뭐 법적인 조항 그리고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동영 차장이 얘기를 해줬지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법적인 해석보다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동영 차장 또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을 옆에 앉혀놓고 가려고 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당겼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폭력에 대한 그 처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뭔가 오늘 나랑 같이 밤을 보낼래라는 그런 은밀한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 그 자체로 성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이걸 가지고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있었다고 해서 성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유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것 지금 피해자가 성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성추행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판단을 해주느냐 것인데요.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손녀 같아서 만졌다. 또 그냥 격려 차원에서 엉덩이를 툭 쳤다.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계속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법적에는 없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법 그리고 남녀고용법에 있고 성 관련 법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야, 좀 커피 좀 한 잔 타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위반이 됩니까? 됩니다.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입니다. 차별로?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 아니라 바로 차별금지법상 차별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직원에게 너 내 자리 옆에 와서 술 좀 따라줘. 이건 당연히 성희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희롱이고 만약에 옆에 따라라고 하면서 러브샷을 권유하게 되면 추행까지 가능합니다. 추행까지. 그런데 그 남자 직원한테 여자 직원이 똑같은 행동을 강요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해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희롱이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장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가끔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은 희롱이나 추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류효예 교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간혹 이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강정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대법원 판결이어서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